안녕하세요. 운송 멘터 박병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알맨 팀장 이형건입니다. 네, 저번에는 또 저 혼자 영상을 찍었었는데 역시 옆에 있으니까 좀 든든하네요. 즐거웠죠. 아니 원래 혼자 영상을 좀 찍어봤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찍어서 그런지 좀 약간 좀 어색하더라고. 약간 이제 둘이서 케미를 맞춘 지가 좀 연차가 좀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좀 허전함을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아니 좀 넓고 좋았어요. 그럼 저는 빠질게요.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또 중순이 네. 되었으니 네. 찍게 되는 넘버 3입니다. 네. 이번 달은 제가 또 소식을 좀 많이 긁어 모으려고 해봤는데 죄다 요소수 그리고 유가보조금 관련된 소식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미 영상화를 진행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이라거나 한번 다시 되짚어보는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요소수나 이런 것들이 화물차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네. 경유차에도 지금 그 일괄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중파 뉴스나 그리고 각종 매체에서도 좀 이거 심도 있게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공중파나 그다음에 이제 각 매체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똑같이 이제 화물차에 적용이 돼갖고 좀 더 크게 다가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저희 채널 보게 되면 네. 약간 좀 화물에 관련된 소식 그리고 요즘 근황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최근에 업로드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 일자리라거나 아니면 최저가 트럭이라거나 이런 것들 좀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저가 트럭은 또 계획 중이고 그리고 차주분들 영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다리고 계신 차주분들이 조금 이제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한번 볼 수 있으면 최대한 봐보고 아니면 차주분들의 솔직한 뭐 이런 인터뷰 한번 더 계획 중에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뭐 중대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좀 소형을 좀 이렇게 막 휘몰아치면서 그 부분이 좀 약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진행했던 차주분들 만나서 또 중대형에 관련된 이야기도 들려드릴 테니까 네. 조만간 이제 근데 중대형은 원체 이제 그분들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맞아요. 그분들 만나 뵙고 실질적으로 계약 진행하고 하셨던 분들이 지금 일을 잘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갖고 촬영을 한 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트리밍을 보통 이제 연 행사로 진행을 하고 있죠. 뭐 1년에 한 진짜. 2번, 한 번 이렇게 진행을 하고 반년에 한 번 뭐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항상 약속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한 달에 2번 이상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고지하고 차주분들이랑 좀 얘기해 보는 게 지난번에 굉장히 또 재밌고 신선한 것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생각한 건데 그 이제 스트리밍 시간대나 이런 것들을 한번 투표에 맡겨보는 게 어떠지? 아닙니다. 좋지 않을까? 별로예요. 아 그래요? 네, 아직 많이 보시는 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먼저 넘버 3 시작할 때 넘버 금액 요즘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번호판이 사실 시세가 거의 고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번호판 시세라는 게 원체 이제 갭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갖고 지금 개별 번호판 시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000에서 3,200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진짜 뭐 급하게 사셔야 되는 분들은 뭐 3,200 돈을 주고서도 사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한 3천만 원에도 구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지 뭐 확실하게 이제 뭐 이건 얼마다 부가세 포함해서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거기다 이거는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있고 용달 같은 경우에는 2,800에서 한 2,900 사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용달 번호판도 지금 2,700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뭐 이렇게 되면은 좀 더 많이 찾아보고 하다 보면은 뭐 저렴한 번호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개별하고 용달은 이렇게 되고 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00에서 한 550선 사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를 통해서 이제 지난주에 뭐 번호판 계약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금액이 이제 한 보험료율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제가 한번 번호판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을 텐데 80% 기준점에서 지금 한 500, 한 20, 3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소식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처음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소식은 브랜드 뉴스 당연히 끝에 하겠지만 요소수랑 유가보조금 관련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요소수 먼저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요소수 같은 경우 일단 제가 최근 이제 소식 그리고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모르고 계실 만한 정보들을 좀 간추려봤는데 정보를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현재 요소는 이 요소수에 들어간 요소 자체는 중국산 수입 물량이 원래 국내에서 97%에 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사태 그리고 좀 약간 위험성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해서 튀어나온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됐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롯데 정밀화학 그리고 이제 KG 케미칼 등 국내 업체들이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뽑아내는 요소를 이제 그 암모니아를 통해서 이제 수입을 하게 되면 증류수랑 섞어서 만들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런 요소수를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제때 넣지 않으면 오염물질 저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굉장히 안 좋겠죠. 그리고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량들도 있고요. 출력이 65%까지 떨어지는 등의 그런 주행성에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뭐 뻥마력이라고 불리우는 차량들도 있는데 거기서 35%더 깎아낸다? 이건 굉장히 운행하는 데 있어서 많이 데미지를 입지 않을까 생각이 그냥 듭니다. 5톤차가 1톤차 되는 거죠, 뭐. 네. 그렇죠. 네, 5톤 차가 네. 포터가 되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포터 같은 경우에 예. 이제 저기 한 모닝 정도가 되는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요소수 영상을 찍었을 때 지금 조회수가 한 7만이 넘었잖아요. 네. 굉장히 또 많이 나왔는데 그중 댓글에서 여러 가지 좀 어이없는 댓글도 사실 있었어요. 이게 좀 저렇게 말을 해도 되나? 나중에 스트리밍 하면서 예, 그래요. 그거는 뭐 또 욕을 해야 되니까. 아니. 어쨌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게 뭐 네. 당연히 가능하지 않을까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분인데 비료용 요소를 자동차용으로 할 수는 없을까? 라는 대체도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SCR 장치가 원래 상당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다른 이제 뭐 농기계라던가 이런 데 들어가는 것보다 자동차가 굉장히 좀 예민한데 비료용으로 만든 요소를 활용한 요소수를 넣을 경우에 굉장히 고장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비료용 요소 같은 경우에는 알데히드 농도가 약 2000 ppm으로 책정이 되는데 차량용 요소수는 5pp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약 한 400배가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차량에는 굉장히 좋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소수 대체 촉매제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부터 얘기가 흘러나왔던 건데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지금 요소수 없이 질소 산화물을 분해하는 촉매를 새로 개발된 상태라고는 해요. 지금 이미. 근데 내년 3월까지 실험이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된 거죠. 나온 지는 19년인가 그때 나왔더라고 이미. 그러니까 저희가 차량에 요소수를 이제 넣고 요소수가 이런 거구나 하고 있을 때쯤부터 그렇지. 미리 촉매제가 나왔었는데 그게 어쨌든 이 여러 가지 실험을 좀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실험 자체가 내년 3월까지 지속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요소수가 없이 그 낮은 온도에서도 이제 분해할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것 때문에 요소수를 쓰는 건데 어쨌든 근데 실용화가 실질적으로 되려면 내후년 정도가 되어야만이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차량 이외에도 문제가 어느 부분에서 또 발생을 할까라는 부분은 제가 또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요소수 자체를 쓰는 곳들이. 특히나 일단 폐기물 소각장에서도 요소수를 써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나오게 되는 이제 매연이라던가 아니면 안 좋은 물질들을 다 없앤다라고 합니다. 그냥 뭐 모두 없애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 이제 환원을 시키는 거죠. 굴뚝에서 이제 매연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네. 그 공정 자체에 요소수가 들어가는 거는 그렇죠.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 전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230기 그리고 230개 소각로 그리고 민간 114기 소각로가 있다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요소수가 없으면 국가적으로 대란 막 이제 대기 자체가 워낙에도 안 좋잖아요.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더욱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다행인 건 폐기물 소각업체들이 예전에 그 음식물류 폐수인 은폐수를 요소수 대신에 써봤던 적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 과거에 이런 방법들을 지금 다시 또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사용을 다시 하고 있는데 82% 정도의 저감 효과를 보였어요. 요소수를 쓰는 그런 효과처럼. 그래서 뭐 100%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대응책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또 지출되는 요소수를 지금 아무래도 수량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요소수 관련된 정보고요. 네. 최근 소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에서 나온 거예요. 네. 수요 기업별 요청 물량의 수출 검사 진행 상황 등 상세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측에 신속한 검사 진행을 요청하는 등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기로 하였다고 했는데 최근 또 뉴스에서는 또 갑질 아닌 갑질이라 해야 될까요? 누가? 중국 중국이. 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좀 많이 아니 이건 정치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고요. 본 의견은 GR맨과는 상관이 없음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표합니다. 중국 이외에 뭐 대체할 수 있는 수입 국가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열심히 찾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부 쪽에서 나온 소식인데 이런 요소수 품귀 현상과 관련해서 매점 매석을 비롯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방안을 논의하고 업계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먼저 중요한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 그 13일 토요일에 이제 전국 거점 주유소 100곳의 요소수 180리터를 공급한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180리터요? 180만 리터. 180만. 예. 이게 이제 주유소 명단이랑 전화번호까지 공개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주유소에 공급되지 않았던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난리가 났죠, 주유소에. 예, 진짜 어마어마했죠. 차주분들은 계속 서 있고 차선 하나가 거의 물려 있는 상태였는데 그렇죠. 실제로 그렇지 않았고 막 빗발치는 항의 그리고 주유소 사장님들도 너무 당황스럽고 나는 받은 게 없는데라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었는데 이때 환경부에서는 일괄적인 공급이 아니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족한 곳에 공급되는 방식이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과연 부족하지 않은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게 제 생각이었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쨌든 저희가 아까 제가 처음에 정보로 말씀드렸던 중국의 97% 정도의 수입을 하고 있잖아요, 양을. 대체 수입처는 어디에 있는가? 세 번째가 요건데 현재 대체 수입처로 대상이 되는 나라는 러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인데 여기는 산업용으로 주로 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베트남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호주 쪽에서 지금 대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는 뭐 지금 당장 드리고 있지는 않은데 그 후보군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호주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네 번째는 WH그룹이라고 하는 이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중국에서 요소수를 직접적으로 수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여기가 산업용 장비 개발하고 판매하고 하는 기업인데 여기서 차량용 요소수 약 2만 톤을 중국 요소수 회사로부터 공급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12일 날 이 생산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단일 회사가 계약한 최대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부분을 본인들이 쓰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차주분들에게 많이 나눠주겠다. 이런 뭐 판매를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물류의 정상화를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중소기업이 나라보다 나을 때가 많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애국. 그러니까 뭐 가지고 오겠다 이런 말들보다 난 계약서로 증명을 했다라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WH그룹 칭찬합니다. 네, 그다음 다섯 번째는 최근 소식으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화물차가 정관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관 수술. 그러니까는 은어인데요. 차주분들 사이에서 통하는 은어인데 이런 요소수 사태를 통해서 차주분들이 굉장히 불안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차량 운행이 요소수 없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 불법 개조를 통해서 하는 이 정관 수술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관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장치에다가 그 SCR 장치에다가 추가적인 부품을 달거나 아니면은 SCR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조작해서 요소수 소모 자체를 좀 줄이는 뭐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또 좋지 않을 수는 있으나 이게 방식이 예전부터 있었던 게 점점 진화를 해서 실제로 이제 점검하거나 검사를 하거나 할 때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이 걸리는 확률이 0.0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너도 나도 다 자르죠. 그렇죠. 이거 환경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일단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요? 네. 그래서 이 정관 수술, 그러니까 이 은어인 이 정관 수술 자체가 원래 처음에는 한 150만 원 정도의 개조 비용을 받았었는데 요즘에는 300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어쨌든 적발이 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라거나 아니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가 있는데
0.01%의 확률이기 때문에 뭐 제가 권장드리는 건 아니지만 과연 걸릴까 싶어요 저는. 만약에 걸린다 치더라도 그 걸리는데 소모되는 또 시간이 있을 거고 그 와중에 화물차주분들께서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을까요? 가장 베스트는 그냥 진짜 요소수를 리터당 한 800원 정도에 넣고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근데 네. 만약에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되면은 저 같아도 자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음 6번째 소식은 승용차는 대당 10리터 그리고 화물차는 30리터씩 이제 가능하다라는 최근 소식. 이게 바로 어제 뭐 그제 이렇게 나왔었던 얘기인데 네. 앞으로 요소수 판매처가 주유소로 한정이 되는 건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승용차는 대당 10리터 그리고 화물차, 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는 30리터로 각각 제한이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구매가 어느 정도 이제 다시금 불러일으킬 거다라고 하는데 네.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재판매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요소수가 지금 넣을 수 있는 곳들은 통으로 파는 게 아니라 바로 주유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꼭 부족한 상태에서 가야지만 또 받을 수 있다라는 또 안 좋은 점이 있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선의로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공유하는 행위들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야 도대체? 아니 현금으로 받으면 뭐 현금 영수증 끊지도 않을 거고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또 신기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요소소와 요소수, 그러니까 요소와 요소수를 생산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기업들은 모두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통해서 다음날 정오까지 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사재기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함인데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이제 건설 현장이라던가 아니면 대형 운수 업체 등과 직접 공급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허점들이 처음에 보이죠. 네. 재판매라고 하지만 이것들이 어떤 기록에 남거나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선의로 기부한 건지 공유한 건지 알 수가 없는 방법인 거고 그렇죠.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건설 현장이라거나 아니면 대형 운수 업체 등과 공급 계약을 맺는다라는 건데 이게 계약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형 운수업체라고 하면 이 대형은 어느 기준으로 해서 대형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허무맹랑한 소식이 아닌가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군에서 요소수를 방출했다. 트레이너는 되고 왜 화물차는 안 되는지에 대한 소식입니다. 11일 전국 항만 근처 주유소에서 군부대에서 보관했던 요소수를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에 풀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날 굉장히 많은 화물차가 긴 줄을 섰었는데요. 이건 뉴스를 통해서도 꽤 많이 나왔었어요. 수출용 컨테이너 차량에만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주유소는 군부대에서 나온 요소수를 시중에 공급하는 32개 중에 하나였는데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가 우선으로 받다 보니까 다른 화물차주분들이 굉장히 화가 났었고 이 지게차 차주분들도 갔었는데 그냥 뭐 줄만 계속 서 있었다라던 어떤 그런 사태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요소수는 끝입니다. 네, 총체적 난국이죠 지금. 이번 연도를 통틀어서 진짜 네. 화물차의 가장 최악인 한 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최악이죠. 코로나 타격도 뭐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지만 이게 점점 그래프가 하향이 되잖아요. 사실 어려움의 강도 점점 세지고 있기도 하고 그 와중에 요소수도 없어. 그렇지. 심지어 기름값도 올라. 근데 유가 보조금 하락하는 소식이 바로 다음 소식입니다. 네. 두 번째, 유류세 인하하면 뭐 합니까? 유가 보조금도 떨어졌는데.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영상으로 많이 다뤘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은 10일부터 이제 유류세 인하가 적용이 실질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랑 알뜰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반영이 되는데 시내에 있는 주유소들은 반영이 아직도 안 된 곳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잔유들을 먼저 쓰고 나서 그 다음 나오는 불출하는 유류부터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잔여가 근데 솔직히 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거를 실질적인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것도 진짜 할 말이 많은 게 네. 기름값이 올라갈 때는 광속으로 올리다가 이제 떨어질 때는 천천히 떨어뜨리고. 그렇죠. 아, 최악입니다. 그래서 유가 보조금이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지급 단가가 변경이 되는 게 이제 또 난리가 났었는데 기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이라는 게 떨어지고 당연히 이제 기한을 정해놓긴 했잖아요. 그렇다고 4월 30일에 상황을 봐야 되는 거지 반드시 다시 올라오는 법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리터당 105.75원을 인하를 했는데
이 지금 유류세 인하 자체가 경유가 116원을 인하했단 말이지. 네. 그러면은 뭐가 다르냐는 거야. 예. 의미가 없어요. 황당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영상 이후로 저희 실질적인 차주분들 일하는 그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중대형에서 330리터 정도의 기름통을 가지고 있는 외제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주유를 하게 되면 한 달이 지났을 때 유류세 인하 효과가 114만 원 정도가 나와요. 114만 원 중대형에. 근데 유가 보조금 받는 게 원래 그 정도가 되죠. 근데 그렇죠. 거기서 마이너스 지금 뭐 중대형 같은 경우에는 한 30만 원, 45만 원 정도가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체감이 많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차주분들의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약간 좀 경력이 오래되신 차주분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는 기름값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을 때 유가 보조금을 올려준 적은 없는데 왜 내리기만 하는가에 대한 불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기름통이 지금 뭐 흔히 승용차나 여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뭐 40리터, 50리터 이런 게 아니에요. 화물차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00리터부터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큰 통 같은 경우에는 뭐 380리터짜리도 있고 400리터짜리도 있고 500리터짜리도 있는데 문제는 그 통을 쓰는데 채 하루가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리터당 뭐 100원 정도, 리터당 100원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것들은 이 생업에 굉장히 큰 타격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달에 이제 100만 원이 되냐 안 되냐의 싸움이거든요. 이 리터당 100원 자체가. 그래서 제발 이 부분을 좀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걸 좀 했으면 좋겠네요. 생각이라는 거. 네. 개념 자체가 없는 거 아닌가. 물론 댓글 중에 뭐 제가 요소수 댓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난 가솔린이라 점점점 이거였는데 제가 어이가 없습니다. 예. 머리.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닌가. 대댓글이 참 훌륭하게 답변해 주셨어요. 예. 돌았냐? 재정이 아닌가? 미쳤냐 뭐 이런 거였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휘발유를 운반하는 차가 경유차인데. 아 맞아, 그것도 있지. 예, 그렇게 그러니까는 어쩌면은 지금 유가 보조금을 하락시킨 원인들이 주요 인사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물류 자체가 코로나 이후에도 더 크게 체감이 됐던 건 정말 뭐라고 할까요? 운임료 빼고 다 깎였어요. 그렇죠. 모든 것. 기름값은 올라갔어요. 아, 그렇지. 기름값도 올라갔지. 예, 맞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유류세 인하 유가 보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청원 그를 제가 주소를 올려놨었는데 이 영상에도 한 번 더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 한 290명, 300명 정도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3,000명 넘지 않았나? 안 넘었어요. 안 넘었나? 네. 뭐 이게 그러니까 한 번에 뭉쳐야 돼. 제가 글을 좀 찾아보니까 이 화물업계 하신 분이 한 분 올리셨고 그리고 이제 버스 택시 쪽에서 한 분 올리셨고 다 그냥 같이 올렸어야 되는데 근데 양쪽으로 어쨌든 동의를 해주시면 뭐 위에서 알아듣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브랜드 뉴스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번 달 같은 타타데오는 소식이 또 굉장히 많아요. 저번 달은 하나도 없었는데 네. 타타데오는 총 3가지의 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CJ 대한통운과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더센 트럭인가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더센이랑 프리마를 총 94대를 공급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택배 운송이라던가 이제 물류 운송량을 대비해서 분양의 냄새가 나는군요. 예 분양의 냄새가 살짝 나긴 하는데 뭐 직접 계약을 한 거니까요. 네 맞아요. 아니면 직고용해서 또 차주 기사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와 LNG 화물차에 대해서 또 공급을 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타타데오가 이런 어떤 굵직굵직한 기업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랑 약간 좀 손잡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조금 늦었는데 예, 뭐 지금부터 하면 되니까요. 네. 예. 향후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운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LNG 화물차의 보급에 앞장섰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LNG 트랙터를 총 11대를 공급을 하면서 내달 그러니까 다음 달 12월부터 상업 운행을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소식은 더센 최대 15% 할인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는 먼저 사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쨌든 2021년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맞이해서 더센트럭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5% 정도를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헬로더센이라는
고객 케어 프로그램 또한 있어요. 요거를 무상으로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신차 안전 및 성능 무상 점검을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엔진 오일과 SCR 점검, 그리고 후처리 등을 포함해서 일반 점검과 엔진 오일 필터, 그리고 교환 등을 1회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1회요? 예, 1회요. 많지는 않아요. 한 번, 딱 한 번 해줍니다. 해주는 게 어딥니까? 예, 저희가 최근에 이제 저번 달이었네요. 저저번 달이었네요. 그 더센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실제 타보고. 네. 그 영상에 슬슬 좋지 않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주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면 어떤 부분이 좀 불만인 건지, 혹시나 본인이 또 차주다 해서 내가 인터뷰하겠다라고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건 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쪽입니다. 여기는 소식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 요소수 필요 없는 현대차 수소전기를 투입을 할 것이다. 드디어 대한민국에 들어옵니다. 쿠팡에서 수소전기 트럭을 화물운송에 투입을 합니다. 최근 디젤 화물 차량들이 요소수를 통해서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기도 하고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앞으로를 생각을 해서 의미 있는 도전을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차량은 10톤급 엑시언트 한 대로 2년간 시범 운영을 보이고 네. 이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해요. 근데 한 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참 그 데이터 결과가 궁금해지긴 합니다. 네. 그다음 볼보 트럭은 소식이 없고요. 그다음 벤츠 같은 경우에는 겨울맞이 부품 최대 40% 할인이 들어간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11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를 겨울맞이 서비스 캠페인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겨울철 필수 부품 최대 40% 정도, 그리고 소모성 및 유지관리 부품 최대 30%, 그리고 클러치 디스크랑 플라이 휠 35% 할인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기프트가 증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 기프트가 어떤 건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테크니컬 액세서리 최대 40% 할인, 그리고 20개 항목 차량 무상 점검, 그리고 뭐 사은품 증정을 통해서 그냥 겨울철에 이제 차량이 뭐 혹여나 이상이 없이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벤츠 차주분들은 꼭 빼먹지 말고 많고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카니아 200호 이세즈는 역시 소식이 따로 없고요. 만트럭에서 또 이제 뉴 TG 대상 무상 동기 점검 서비스를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잘 아셔야 되는 건 뉴 TG입니다. 뉴. 요번에 새로 나온 것 네, 맞습니다. 이전 거는 아닙니다. 네. 뉴 TG 고객은 1일부터 연말까지 차량을 무상으로 점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뉴 TG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한 6개월? 6개월 좀 이제 조금 넘었죠. 차가 굴러간 지 반년도 안 됐는데 어쨌든 차량은 또 인도되는 시간은 있으니까. 그렇죠. 동기 서비스를 받는 고객 대상으로 소정의 사은품도 제공을 한다라고 해요. 이번 점검에는 냉난방 시스템, 그리고 윈도우 워셔 및 전조등 세척 장치 등 동기 정기 점검 항목들이 포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무거운 건 아니에요. 뭐 가벼운 것들인데 어쨌든 여기에 이피션트 크루즈 3의 지형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또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 업데이트죠. 내비 업데이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의심이 가긴 합니다. 네, 말고는 없습니다. 네. 예, 이번 달은 많이 없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브랜드 뉴스 자체가 뭐 신선한 거는 그렇게 없었고요. 뭐 타타데오가 있었는데 이번 달은 뭔가 하나하나가 그렇게 딱 의미 있거나 막 그러지는 않네요. 더센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데오가 이제 기업들과 손을 잡으려고 한다 정도.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예. 최근에 이제 그런 소식이 또 나오고 있죠. 마그네슘 부족으로 차량 필수 핵심 부품이 제작이 또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긴 한데 네. 사실상 아직까지는 뭐 와닿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차 제조할 때도 사실 이전에 어차피 지금 반도체 때문에 차량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갖고도 좀 심도 있게 조사를 하긴 했었는데 네. 굳이 이 부분까지 얘기를 할 필요성이 있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물 차량 그리고 지입을 권유하는 채널에서 자꾸 안 좋은 소리만 이렇게 그렇죠. 나오면 좀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저희가 뭐 생방송을 하거나 라이브를 하면서 네.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갖고도 좀 정리된 내용이나 그리고 여태까지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총괄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좀 약간 좀 안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좀 좋은 소식 그리고 희망찬 소식으로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희도 컨텐츠를 그렇게 만들어 볼 예정이고. 네. 중대형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금은 당장 뭐 중고 차량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 투입이 사실상 지금은 좀 다소 무리수인 점은 솔직히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동안 아무래도 이제 보증인 관련된 것도 없어졌고 캐피탈 자체 푸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지다 보니까 본인 신용 관리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기간인 것 같고 소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좀 발빠르게 움직여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거는 또 라이브에서 한번 더 진지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넘버3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멘터 박경철이었고요. CLM 팀장 이형건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